설명을 하자면 결국 뭔가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서 구할 거다인데 그냥 적분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x축이야 둘러싸여진 거야 a에서 b야 이 부분의 넓이 구할 거야 뭐 혹은 뭐 x축이야 뭐 이렇게 생겼어 알파에서부터 베타야 이 부분의 넓이 구할 거야 알파 베타 말고 얘도 a, b라고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 구할 거야. 그럼 결국 뭘 하라는 이야기였냐면 정적분 해라 그런 이야기고 얘처럼 아예 적분 구간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지금 문제 풀어보고 있겠지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어쨌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긴 풀어야 돼. 아무튼 그래서 적분 구간이 정해지면 A에서부터 B까지 무엇을 적분한다? 절대값 fx를 적분할 거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이런 애들은 그냥 적분하면 알아서 정적분 값이 넓이가 될 거고 이런 애들은 적분하면 정적분의 값이 음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떼내야 양수가 된다. 그랬다고. x축 위에 있으면 정적분 값이 그냥 넓이, x축 밑에 있으면 음수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를 떼야 넓이. 만약에 섞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면 이 가운데를 C라고 할게요. 원래는 이 두 부분의 넓이를 더해야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걸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보면 S1이랑 S2를 더해야 그게 제대로 된 넓이가 될 텐데 쓰자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누구를 적분한다고? 절대값 씌운 fx를 적분할 거다. 이렇게 쓸 수 있었다고요. 그죠? 물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했다고? A에서부터 C까지랑 C에서 B로 나눠서 하긴 해야죠. 뭐 절대값 적분법이라는 건 원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서 하게 될 거고 아마 A에서 C 구간은 fx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절대값 fx가 그냥 fx랑 똑같을 거고 B에서 C까지는 이 구간에서는 fx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fx랑 똑같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녀석을 적분하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고 뭐 꼭 x축이 아니라 곡선 두 개로 둘러싸여져 있어. 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래 봤자 a에서부터 b까지 뭐 하는 거다? fx 빼기 gx. 교과서에서는 문제집에서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적분하세요라고 했지만 누가 위에 있다 밑에 있다 계산하기 귀찮다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빼서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뭐 여러 개야 교점이 이렇게 생겼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B라고 보고 이게 F, 여기 G라고 보면 우리는 뭐 하면 돼?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씌운 fx 빼기 gx를 적분할 건데 물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 A에서부터 C까지 하고 C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F 빼기 G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G 빼기 F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적분하는 건데 얘도 사실상 따로따로 적분해서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우시면 넓이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넓이 구하는 건 정적분 하는 건데 그림을 그려보시면 조금 덜 뭐랄까 덜 생각해도 돼요. 위에 있냐 밑에 있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뭐 얘나 얘처럼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조심했어야 되는 거 뭐였냐면 만약에 이 녀석을 좀 그림이 쉬우니까 이걸로 이야기를 할까요? 저 왼쪽 밑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생긴 상태에서 내가 절대값을 깜빡하고 만약에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한 번에 하면 얘는 S1도 아니고 S2도 아니고 S1 빼기 S2라는 전혀 이상한 녀석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A에서 B까지 한 번에 적분하면 이 부분은 양수로 나오고 이 부분은 음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완전 생뚱맞은 이상한 값이 나온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여러 개 있으면 구간별로 다 잘라서 따로따로 정적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눈만 껌뻑거리는 것 같은 분위기지만 다 한 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걸로 기억해야 되는 거 두 개 있다고 그랬어. 만약에 S1이랑
S2랑 같은 경우면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했을 때 0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위에 부분 밑에 부분의 넓이가 똑같으면 한 방에 적분해서 0대요 그런 거 했었다고. 그지?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그림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가 뭐였냐면 3차 곡선 극대, 극소, 중점이 변곡점. 요 점 지나가는 직선 요렇게 있으면 이 그림 전체적으로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요 위에 부분, 밑에 부분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럼 얘가 변곡점을 지나가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 교점 X좌표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 이 교점 X좌표가 무엇을 이룬다고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요. 어차피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똑같을 거거든. 그러니까 교점이라고 세 개 찾았는데 그 찾은 세 개가 간격이 똑같으면 가운데 껴있는 요 녀석 등차 중앙일 수밖에 없고 여기가 변곡점일 수밖에 없고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뭐 혹시 넓이 구하세요 그래 버리면 뭐 어쩐다고요? 그냥 요것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또 하나 요거랑 관련된 그림으로 기억해야 될 거 누구였다? 극대, 극소,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거. 몇 대 몇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앉아야 돼. 몇 대 몇이라고? 2대 1. 요 2대 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얘랑 같이 기억해야 될 그림이 이거였다고요. 그죠?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려면 X좌표의 간격이 2대 1이었다. 그랬다고. 그지? 얘가 F고 얘가 F'이면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는 F 베타 빼기 F 알파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요 부분이 나타내는 건 그림상에서 보면 여기 정적분 값이고 요 부분이 나타내는 건 여기 있다고요. F 알파, F 베타 얼마큼 내려왔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X축 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적분 값은 음수가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F 베타에서 F 알파 빼면 음수 될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 함수값 얼마나 내려왔는지를 요 정적분이 나타내 준다. 그런 이야기였고 비슷한 걸로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얘는 F 감마 빼기 F 베타 이렇게 생긴 거였고 그럼 좌변에 있는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는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인데 얘가 뭘 나타내는데 F 베타, F 감마 얼마큼 올라갔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 자체가 얼마나 올라간지인데 지금 보면 극대에서 극소 찍고 다시 극대랑 같아졌다는 건 내려온 양이랑 올라간 양이랑 같아요 그런 소리니까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와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그런 의미였다고요. 그래서 2차 곡선의 아랫부분 약간 혓바닥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의 넓이랑 똑같아지는 넓이 얼만큼 더 가면 되냐면 이것의 절반만큼만 더 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죠?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그림 정도는 요거랑 관련된 거니까 기억하시라. 였고요. 넓이 구하는 공식 4개 있었어. 앞에다 쓰라고 했던 거 4개 있었다고요? 그거 4개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거. 지훈아 보고 있는 거 알지? 어디 써 있는지는 알고 있어? 그 네가 쓴 거니까 기억해야지. ax제곱 더하기 보지 마. y는 mx 더하기 n 교점 x좌표 알파 여기 베타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생겼다? 뭐라고?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뭐라고?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오케이? 해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이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에 아, 내가 시키려고 그랬는데 봤어. 아씨 컨닝했어. 좀 다른 거 시킬 거야.
자, 여기 변곡점 요렇게 접선 그을 거야. 여기 알파, 여기 베타. y는 ax 4제곱 블라블라블라. 요 부분의 넓이 어떻게 생겼다? 지훈이? 이거 다 똑같다고 그랬어. 절대값 a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똑같다고 그랬어. 여기에 뭐 와야 돼요? 이거 4차식이니까 여기에는 5제곱 와야지. 그치? 정적분 하는 거니까 차수 하나 커졌을 거야. 분모에 누가 온다고?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여기 누가 와요? 4 곱하기 5가 와야지.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은 이렇게 두 번 접하는 거였다고. 이 부분의 넓이. 얘는 뭐였다?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얘도 4차 곡선이니까 5제곱인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세트를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 풀기가 편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했고, 오늘 새로 할 얘기는 뭐냐면 역함수인데, 뭐 역함수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역함수하고 원래함수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책에서는 뭐 y는 x로 둘러싸여진 부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상식으로 y는 fx가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죠? 이거 1학년 때 하던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야? 괜히 물어봤나? 너무 멀리까지 갔니? 5글자. 뭐라고? 아 그래? 뭐라고 그랬어?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뭐야? 이것도 너무 멀리 갔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야. 그럼 1대1 함수는 뭐야? x1, x2가 다를 때 fx1, fx2가 다르면 1대1 함수야. 아무튼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해. 근데 여기서는 뭐 역함수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우리 역함수를 보통 이렇게 f 위에다가 마이너스 1 써가지고 이렇게 많이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인데, 얘와 얘가 만나는 점, f와 이것의 역함수의 교점, y는 x 위에 있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참일까 거짓일까? 찍어봐. 딴 생각하고 있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일 것 같아. 다은아, 참일 것 같아 거짓일 것 같아? 거기 없어. 참일 것 같대. 다 참일 것 같은 거야? 참일 것 같은 내가 물어봤겠어? 거짓이다! 이 거짓이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만약에 fx가 1,3을 지나가고 3,1도 지나가. 이거 두 점을 지나가는 녀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f 역함수는 f가 1,3을 지나갔기 때문에 얘는 3,1을 지나야죠. 참고로 얘네 둘은 y는 x의 대칭인 그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1,3을 지나면 얘는 3,1을 지나야 되고, 얘가 3,1을 지났으니까 요놈은 1,3을 지나야 돼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 y는 x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도 당연히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fx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 있어. 그 점은 역함수도 지나가긴 할 거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니까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교점이 있었으면 대칭 이동시켜도 요 점은 그대로 지나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y는 x랑 만나는 점이 있으면 그 점은 역함수도 당연히 지나갑니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얘가 참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단서가 하나 붙어 있으면 돼. 그게 뭐냐면 fx가 증가함수라면이야.
증가함수가 뭐였죠? 한 달 전에 했어. 증가함수가 뭐야? 그래 봐. fx가 증가함수라면 얘랑 이거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어요. 얘는 참입니다. 이런 단서가 달려 있어야 얘가 참이 돼요. 지금 보시면 증가함수 원래 정의는 뭐였냐면 구간 안에 임의에 두실 수 x1, x2에 대해서 x2가 더 클 때 fx2가 더 크면 증가함수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두 개 골라서 오른쪽 게 위에 있으면 증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충 그냥 이미지로 남아있기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오른쪽 위로 그림이 그려지면 증가함수인 거지. 반대로 내려가면 감소함수인 거고. 아무튼 증가함수라면 얘네 둘이 항상 y는 x 위에 있어요인데 왜냐면 내가 발레로 들어준 게 이거잖아요. 1,3을 지나고 3,1을 지나. 1,3을 지나고 1,3을 지나고 3,1을 지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두 점은 서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 두 점 자체가 y는 x의 대칭인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 두 개를 얘가 지나가 버리면 그것의 역함수도 똑같이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fx가 y는 x의 대칭인 점 두 개를 지나갈 수 없으면 즉 계속해서 증가하는 녀석이면 그럼 이런 식의 발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y는 x 위에서 밖에 안 만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를 1학년 때 함수 배우고 역함수 배울 때 그때는 이걸 안 알려줘요. 왜 안 알려주냐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거든. 증가함수라는 건 수학 2에 와서나 나오는 건데 이제 와서 얘를 이제 우리는 아니지 설명을 했음에도 까먹는데 1학년들한테 이걸 설명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 알려주니까 이 사실을 1학년들한테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좀 어려운 문제에서 가끔 참거짓으로 물어보긴 하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 근데 막상 증가함수를 배우러 와서는 또 이걸 안 물어봐. 이거 말고 물어볼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교과서에서 말해주진 않지만 그냥 상식으로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문제 풀 땐 어떻게 응용을 저걸 할 거냐면 나오기를 이런 거야. fx랑 역함수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y는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럼 교점 찾잖아요. 교점 찾아서 정적분 할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fx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점 찾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적분 구간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 교점은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거라고? 얘랑 얘가 같다 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찾을 거라고. y는 x 가지고 찾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x축, y축 이렇게 있고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너무 조그만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지?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점 찾을 때 역함수 찾아서 둘이 같다 방정식 이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요. 푸는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풀 수가 없을 거예요. 역함수를 구할 수 있을 리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이것도 했던 건데 무리함수 아 너무 많이 가나? 이 역함수 뭐죠? 이 역함수 뭐야? 약간 정신 차리고 이거 역함수 뭐야?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거꾸로 이것의 역함수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내가 혼내는 거 아니잖아. 분위기 되게 이상한데. 다시 2차 함수 나왔고 fx가 만약에 이거라고 생각해봐. 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2차니까 역함수 구할 수 있어. 무리함수 구했다고 치자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둘이 빼가지고 적분해야 되는데 얘는 할 수 있다고 쳐. 이거 적분 못 하잖아요. 무리함수 적분하는 거 우리는 안 배운다고. 미적분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하는 거고 우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쳐도
적분을 못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거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거 역함수 구하세요. 그럼 역함수를 못 구해요. 역함수 못 구한다고. 구할 수도 없어. 구한다 쳐도 적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fx랑 그것의 역함수로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그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fx가 증가함수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마 증가함수인 걸 줄 거고요. 증가함수인 것만 확인하고 나면 그때는 어쩔 거다. 얘랑 얘로 둘러싸진 걸 물어봤지만 실제로 우리는 y는 fx랑 y는 x로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 구할 거다. 그래서 요 부분 넓이를 2배 해가지고 내가 구해야 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다. 예를 들면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 지금 색칠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 넓이 구할 거라고. 이거 해서 2배 하면 둘러싸인 잎사귀 모양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 이해하죠? 무슨 얘기지? 원래는 빨간색이랑 노란색으로 둘러싸여진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인데 이거 식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고 쳐도 어차피 적분 못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y는 x랑 fx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해서 그걸 2배 하면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이해되죠? 얘는 책에 어디 있어요.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얘는 책에 있고요. 역함수 얘기로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거는 책에 정리되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문제로는 있었을 것 같은데 요건 아예 식을 딱 외워야 되거든요. 뭐냐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적분 구간이 FA에서 FB까지 F 역함수 dx 이거야. 요 녀석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인데 그림을 좀 그려서 얘도 이해를 해보자면 X축, Y축, 뭐 fx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그럼 이것의 역함수는 또 약간 이런 식으로 있겠죠? 얘가 f고 여기 f 역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막 그리는 거야. 요쯤을 a라고 보고 뭐 요쯤을 b라고 볼까요? 그럼 여기가 fa가 되겠죠. 여기가 fb가 되겠죠. 그림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그럼 요 녀석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요 녀석 입장에서는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니까 그냥 요 부분이에요. 되죠? 그럼 fa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요 놈을 y는 x에 대칭이동 시키면 여기쯤에 있는 거야. 여기가 fa고요. fb도 대칭이동 시키면 한 요쯤에 있는 거지. fb. 요 그림 그대로 y는 x에 대칭이동 시키는 거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FA에서 FB까지 F 역함수 x dx니까 요 파란색 부분의 넓이에요. fx는 식으로 주어지겠지 아마. 그러니까 노란색은 정적분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파란색은 역함수를 구할 수도 없을 거고 구한다고 쳐도 정적분 못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자면 이 파란색은 여기에 있는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어쩌라고? 요 파란색을 다시 y는 x에 대칭도 시키라고. 어디로 간다고? 여기로 갈 거라고요. 이 파란색 빗금이랑 이 파란색 빗금은 넓이가 같을 테니까. 그럼 결국 노란색이랑 파란색 더하세요인데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더할 게 아니고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더할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어떤 모양? 이렇게 두꺼운 기역자 모양의 도형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거 넓이는 실제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커다란 직사각형 BFB 이렇게 생겼겠죠? 작은 직사각형 AFA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 두 개를 빼서 구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큰 직사각형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서 기역자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식이랑 이 그림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이 식에서 이제 유의해야 될 거, 눈여겨 보셔야 될 거 뭐냐면 F 정적분하세요.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역함수 정적분하세요가 나온 거야. 역함수 당연히 구할 수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아래 끝 A를 F에 집어넣어서 FA가 되는지 이쪽 아래 끝이 되는지를 보시고 요 위에 끝 대입해서 요쪽 위에 끝이 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문제에서는 뭐 1에서 3까지 그랬으면 F1에서 F3 이렇게 안 주겠지. 숫자로 줄 거라는 거야. F1이 5였으면 뭐 5에서 7까지 뭐 이런 식으로 줄 거라고. 그 숫자를 보고 그게 F1이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이게 F3이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위에 끝끼리 곱한 거에서 아래 끝끼리 곱한 걸 빼서 넓이를 구할 거다. 그런 이야기고, 약간 이 녀석을 변형하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FA에서 FB까지 역함수 정적분하세요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역함수를 정적분하라고? 이걸 쳐다보면 뭘 생각하는 거라고? 얘는 어차피 적분 못할 거니까 BFB 빼기 AFA에서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빼란 이야기다. 얘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요 녀석 우변으로 통째로 넘겨서 요거 계산해가지고 이것의 값을 찾아야 돼.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역함수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녀석이다 라는 거고요. 잠깐만요. 요게 안 보이네.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책에 있거든요. 책에 지금 그냥 미리 볼까요? 책에 여러분 바이블 보시면 어제는 거의 밑줄 그을 게 없다 그랬죠. 밑줄 그을 게 거의 없었고 몇 쪽 보시냐면 313쪽이에요. 313쪽에 개념 확장하기라고 되어 있죠. 하늘색으로. 거기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그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거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제목줄 바로 위에다가 요거 좀 써주세요. 이거 제목 하얀색이거든요. 요거 여기서 뭐야? 요거 바로 위에다가 요 녀석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요 위에 제목으로 써두세요. 이거 흰색 글씨.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는 게 실제로 뭐랑 y는 fx랑 y는 f 역함수 x의 역함수 x로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다가 요거 같이 메모해 두시고 밑으로 그 중간쯤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면서 결론 나와 있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빼기 gx dx는 2배의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빼기 x dx. 우변에 있는 식만 밑줄 좀 그어 놓읍시다. 2배의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빼기 x dx. 그것만 좀 표시해 두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있죠? 요거는 지금 책에 어디 메모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역함수랑 관련된 거라서 이것도 어디다 메모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은데 같은 페이지 하면 좋겠는데 약간 좁아가지고 쓸 자리가 있을까? 어디? 요거? 그림도 같이 해두시면 좋은데 그림 좀 그리기 힘들겠죠? 요 위에 식만이라도 좀 써두세요. 요거 맨 위에 있는 식 그것만이라도 거기 밑에다 같이 좀 써두시고요. 관련된 문제가 바이블에는 없으니까 RPM 잠깐 볼게요. RPM 가서 보시면 887번이에요. 887번. RPM 887번. 이거 보면 fx가 루트 x래요. 그리고 이것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는 구하시오가 아니면 거의 없거든요. 그 역함수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구하라고 하는 게 1에서부터 9까지 fx dx 더하기 얘는 f 역함수 x래요.
1에서부터 3까지 gx, dx 이것의 값을 구하세요거든요. 말했지만 gx 구하자면 구할 수 있지. x제곱이거든. 집어넣으면 얘는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어차피 적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뭘 생각하는 거다. 적분 구간이 1에서 9인데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라고요. f에다 9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지 확인하라고요.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 계산하면 뭐다. 9 곱하기 3에서 1 곱하기 1을 빼면 그게 답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x축, y축에 루트 x라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그럼 이것의 역함수는 아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1에서부터 9까지 요거 f고요. 그럼 여기가 f1이고 여기가 f9겠죠? 그 다음 요거 gx도 1에서 3까지 하래. 1에서부터 뭐 3까지 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 1에서부터 3까지가 실제로 누구랑 같을 거다. 요 부분의 넓이가 요 부분의 넓이랑 같을 거다. 요 부분의 넓이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그죠? 앞에 있는 1에서 9까지 fx dx라는 건 1에서부터 9까지 색깔 똑같아서 좀 그러네. 1에서부터 9까지 fx dx 요거고요. 1에서부터 3까지 gx dx면 원래는 1에서부터 3까지 gx dx니까 요만큼인데 이 요만큼의 넓이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생겼다고? 여기에 이렇게 딱 끼워질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만하게 생긴 두꺼운 기역자 형태의 도형이 될 거니까 어쩔 거라고? 9 곱하기 3에서 1 곱하기 1을 빼서 넓이를 구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아까 그려드린 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역함수 정적분 나왔을 땐 이런 그림도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바이블에 있는 예제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요. 오른쪽 그림이 아예 그려져 있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차 함수 fx라고 되어 있고 둘러싸인 거 두 개가 여기가 s1, 여기가 s2래요. 이 부분의 넓이가 4분의 5라는 거야. 이 부분의 넓이가 8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하면 얼마란 이야기야?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하면 얼마다? 하고 있지? 자는 거야? 코가 새빨개졌는데. 4분의 5.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8인 거야. 넓이가 8인 거잖아. 정적분은 마이너스 8이라고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절대값 fx dx 이거 하면 얼마예요? 얘는 4분의 5랑 8을 더하겠죠. 1번이랑 상관없고 그냥 절대값 fx의 정적분 한 거니까 넓이 구하세요잖아요. 그래서 얘는 4분의 37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절대값 없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냥 fx dx 이거 하면 얼마예요? 얘는 4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8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7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괄호 1번 뭐 하는 거야? 정적분 바깥쪽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일단 정적분 구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세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1번의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야. 밑에 거지. 4분의 27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정적분을 하고 나서 절대값을 씌우면 넓이랑 상관없는 전혀 다른 값이 나온다. 실제로 넓이는 어쩌는 거다? 피적분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해야 된다. 오케이? 그 얘기하려고 나온 문제고요. 2번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절대값 씌운 거랑 그냥 있는 거랑 구해보세요거든요. 뭐 fx가 요 구간에선 양수고 요 구간에선 음수인 거 아니까 식을 정리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절대값 fx dx에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냥 fx dx를 한번 빼볼 거예요. 얘 얼마였다고요? 얘 얼마야? 다은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절대값 fx dx 얼마예요? 그러니까 써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4분의 37 빼기 얘는 얼마라고? 이거냐 이거 마이너스 4분의 27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한 거랑 그냥 정적분한 건 다르다고요. x축 위에만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섞여 있잖아.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정적분의 값은 위에 있을 땐 넓이랑 똑같겠지만 밑에 있을 땐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될 거다. 두 개가 섞여 있어? 그러면 전혀 생뚱맞은 이상한 값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정적분을 하라고 하는 건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실제로 이제 넓이를 좀 구하러 가보면 포물선이래요. 2차란 이야기죠. 2차랑 x축이야. 그럼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혓바닥 공식으로. 모르면 대학을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뭐 해야 돼? 교점 찾아야죠. 고맙게도 인수분해 되잖아. 그죠? 근데 가끔 인수분해 안 되는 것도 나오거든요. x축이랑 만나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돼.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두 근의 차이 가지고 푸시면 돼요. 아무튼 얘는 그림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x축에. 그죠? 교점 찾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4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빨리 꿀꺽하고 대답해. 넓이 얼마다? 6분의 1 5의 세제곱. 오케이? 4 빼기 마이너스 1이 5잖아요. 되죠? 졸라 쉽다. 그죠? 2번. 이렇게 생겼대요. X축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구하래요. 둘러싸진 도형이니까 당연히 교점부터 찾아야 돼. 근데 요거 지금 인수분해 되죠? 여기 보면 X 빼기 1 들어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빼기 1 들어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빼기 1이 있고요. 그럼 X제곱 빼기 4니까 X 빼기 2, X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교점이 3개인데 그 3개가 어찌 생겼다?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1, 여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해? 공식? 없어요. 공식 없다고 얘는 그냥 정적분 해야죠. 정확히는 구간 나눠서. 원래는 이렇게 쓸 수 있었다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절대값 x세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dx라고 쓰자면 쓸 수 있지만 어차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는 그냥 이렇게 정적분을 하면 음수가 나올 거라고요. x축 밑에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어쩐다고요? 따로따로 정적분해서 그냥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우시면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어차피 이 구간 안에선 x축이랑 더 이상 안 만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더 잘라서 세분화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덩어리째로 잘라서 여기 정적분, 여기 정적분 그냥 따로따로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따로따로 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답이 되겠다. 3번. 문제 5개인가밖에 안 돼요. 금방 끝납니다. 암산이죠. 암산이야. 칠판 보지 마. 아니 칠판 봐. 칠판 봐야지. 책 보지 마. 책 보지 마. 책 보지 마. 3차 곡선이야. 1,2에서 접선 그었대요. 3차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럼요. 응? 응? 응.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A 얼마인데? A가 얼마야? 1이지. 이거 최고차항계수 1이잖아요. 알파랑 베타 중에 하나는 알죠? 얼마야? 1이지. 1에서 접선 그것 때문에. 나머지 또 하나는 뭐죠? 너무 많이 썼는데? 마이너스 1. 왠지 알겠어? 지금 보면 1에서 접선 그었으니까 다시 만나는 점 찾아야 되고, 그 다시 만나는 점 어떻게 찾자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찾자고. 세 근의 합이 1이잖아요. 그지? 직선 누가 와서 들러붙든 3차항, 2차항의 계수는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은 1일 거라고. 좌표 3개 더해서 1인데 2개가 1이야. 그럼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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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하나 더해서 1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12분의 1에 1에서 마이너스 1 빼가지고 4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넓이가 3분의 4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거 한 줄만 쓰면 끝나는 거야 그냥. 책에는 이렇게 안 풀었겠죠? 책에는 보시면 접선 구했고 방정식 풀어서 근 찾았고 그 다음 요거 정적분 이렇게 했거든요. 한참 걸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충 설명에 나와 있는 건 이 얘기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나머지 좌표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다 넓이를 구해서 푸는 건 이게 뭐지?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정적분해서 푸는 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근을 찾는 것 정도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 얘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빨리 나머지 근한 찾은 다음에 공식에 집어넣어서 넓이를 구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참고로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1에서 접선 그으면 마이너스 1에서 또 만난다고요. 이 부분의 넓이니까 12분의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 다음 4번. 곡선이 또 2개 나와 있는데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래요. 둘러싸여진 도형 넓이 구하세요니까 당연히 얘도 뭐 한다? 교점부터 구한다. 그래야 적분 구간이 나올 거 아니야. 뭐 원래는 어디서 어디까지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정적분 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찾으려면 교점부터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보면 교점 찾을 생각하시고 교점을 찾겠다는 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좌변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x 하나 있고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으니까 교점이 3개죠.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3개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 모르지만 뭐 3차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고 2차 곡선이 생겨 먹기를 뭐라고? 0, 마일 0, 2 마일 0, 2 뭐 대충 이렇게 생겼나 봐요. 좀 더 예쁘게 그려볼까? 이렇게 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둘러싸여진 게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야.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거 지금 교점이 완전히 3개이기 때문에 공식에 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공식에 넣는 건 죄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이렇게 생겼잖아. 교점이 2개일 때만 그 공식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3개니까 어쩔 수 없이 정적분 하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2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랑 0에서부터 2까지를 따로따로 정적분을 해서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피적분 함수는 누구냐면 사실은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뺀다는 건
이걸 적분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해를 찾은 이 방정식 있잖아요. 이거 찾은 거랑 똑같다고. 쉽게 말해서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고 쳤을 때 이렇게 생긴 3차 곡선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 그런 소리예요. 얘랑 얘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 얘랑 얘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랑 똑같다 그 얘기라고. 얘가 뭔데? x축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랑 다르지 않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요놈 적분할 거라는 거야. x세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dx. 얘도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dx. 그런데 아마 해보면 얘는 양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비둘 거고 아마 해보면 얘는 음수로 나올 거거든. 마이너스를 똑 떼면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어쨌든 구간별로 잘라서 정적분을 한다는 것이 포인트고 헷갈리면 이걸 기억해야 돼. 둘러싸여진 거니까 교점 찾아야 되고요. 찾은 교점별로 다 잘라서 따로따로 정적분 하는 거야. 구간 지금 교점이 0하고 써보면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구간에서 한번 적분할 거고 요 구간에서 한번 적분할 거야. 그런데 곡선 두 개니까 원래는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서 적분해야 되거든. 근데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교점만 찾았지. 그러니까 어쩔 거라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아무거나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하세요. 상관없고 0에서 2까지도 아무거나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해보면 하나는 양수 나오고 하나는 음수 나올 텐데 그냥 더하지 말고 둘 다 양수로 만든 다음에 더하면 그게 그냥 알아서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오케이? 둘러싸여진 분의 넓이는 구간별로 잘라서 따로따로 정적분, 따로따로 절대값 씌우시면 넓이 된다고요. 오케이? 마지막 5번이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곡선 하나 나와 있고요. X축, Y축으로 둘러싸여진 걸 A, X축으로 둘러싸여진 걸 B라고 했을 때 A와 B의 넓이의 B가 1대1이에요. 이거 어제 RPM에도 있어서 슬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죠? 우리가 2대1이라고 외워야 되는 그림은 눈 떠. 외워야 되는 그림은 얘하고 넓이가 똑같을 때 X좌표의 간격이 2대1이에요. 이걸 외워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얘는 그 그림이 아닌 거야. 넓이가 지금 1대2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1대2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따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해서 1대2다 할 거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요 녀석이 하필이면 2차 곡선이잖아요. 이 아래 혓바닥 반으로 잘라버릴 거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같겠죠. 2차는 좌우로 대칭이니까 가운데서 훅 자르면 대칭축에서 잘라버리면 여기랑 여기랑 둘이 넓이가 같을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럼 얘하고 넓이가 똑같다는 건 얘는 위에 있고 얘는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정적분하면 얼마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얘는 위에 있으니까 양수로, 얘는 밑에 있으니까 음수로 나올 건데 넓이가 똑같다는 건 그것의 절대값은 같아요. 그런 소리잖아요. 그지? 그럼 요점의 x좌표 뭔데? 지훈아, 요점 x좌표 뭐다? 2다. 맞아? 이 점 x좌표 뭐다? 1이다. 야! 3, 6.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2x잖아. 대칭축 x-1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일 거 아니야. 거의 모르는 소리라는 표정인데 마이너스 2a분의 b. 그지? 축이 1이라고. 그게 어쩔 거다? 0에서부터 1까지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 지훈아. 하면 얼마라고? 얼마라고? 나 마이크 꺼? 뭐라고? 진짜 마이크 끝나 너. 어떻게 일시정지 잠깐 해?
때릴 거야 다음부턴. x축 위에 있다고 뭐 한 거야? 왜 멍 때려 그래? x축 위에 있고 x축 밑에 있으니까 넓이가 둘이 똑같다는 건 정적분을 하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로 나올 거니까 둘이 더하면 0이라고. 대학하자 제발. 그래서 요거 가지고 a를 찾으시면 되겠다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RPM 대표 문제, 아니 바이블 대표 문제고요. RPM에 있는 문제들도 뭐 비슷한 것들이 많으니까 없던 거 아까 역함수 있는 거 그거 이야기했으니까 그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RPM 문제들도 풀 수 있을 거예요. 넓이 문제, 바이블 RPM 합쳐서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